이번 시간에는 이제 BJT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편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BJT는 이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사실 예전에 트랜지스터는 이 BJT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회로 선폭이 줄어들고 동작 전압을 게이트에 이제 무턱 전압이죠. 그걸 낮추게 되면서 이제 저전력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다 모스펫 이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부 이제 전력 반도체라든가 아직도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아날로그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제 그게 분류가 되기가 힘든, 그러니까 모스펫 같은 경우는 0하고 1이 완벽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 신호에 대해서만 이제 출력이 이제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인버터라든가 이런 걸로 봤었죠. 근데 약간은 아날로그하게 0과 1의 뭐 중간값 0에서 1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는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파운드리라든가 그런 반도체에서도 BJT가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짚어보고 소자편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JT는 글자 그대로 바이폴라 정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션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그래서 여기 구조를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이제 봐왔던 게 이제 모스펫이잖아요. 그래서 모스펫은 P, N, 그죠? P하고 N하고 이제 만들어진 게 정션이잖아요. 그래서 PN 정션이 여기 보시면은 N 타입의 전극이 두 개긴 합니다만 어쨌든 P 타입이 이제 하나이고 그게 이제 N하고 연결이 된, 그래서 PN 정션이 이제 하나로 돼 있는 뭐 이런 걸 유니폴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BJT 같은 경우는 PN 정션이 완벽하게 구분이 된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PN 정션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PN 정션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바이폴라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극은 이제 세 개예요.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그래서 여기 P 타입에 물려 있는 게 이제 베이스고요. 그리고 이미터와 컬렉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얼마를 이제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출력되는 이제 값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결국 이미터는 뭐 굳이 한글로 해외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주입, 뭔가를 이제 넣는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회수, 뭐 뭔가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를 이쪽 이미터 쪽에다가 주입을 해주고, 컬렉터 쪽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를 이제 회수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존에 다른 트랜지스터 형태대로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트랜지스터 그거의 이제 동작 원리가 되는데요. 위에 있는 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선형으로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극은 3개예요. 이미터하고 베이스, 컬렉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이오드 편에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쪽이 이제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두 개의 이제 전압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큰 전압이고 이게 이제 작은 전압인데, 일단 요거를 생각지 마시고 베이스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요 전체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요 전체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일단은 이쪽 2m로 들어가서 N타입하고 P타입 여기까지는 순방향 전압이에요. 그죠? 순방향 전압인데 이게 다시 P하고 N이 되면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물려 있을 때는 이 회로가 동작을 안 합니다. 여기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간에서 여기 베이스 회로를 넣어주게 되면, 베이스가 삽입이 된 이쪽에 이제 회로를 넣어주게 되면 일단 여기 자체로는 이제 순방향이 돼요. 네. 순방향이 되면서 이쪽에 역방향으로 건너가는 그 장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벽을 무마시켜 줄 정도의 전류가 이쪽 베이스 쪽에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리컴비네이션, 그러니까 전자하고 전공이 만나는 그런 현상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장벽을 넘어서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렇게 크게 걸려있던 이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 트랜지스터의 이제 동작 원리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 구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미세하다든가 뭐 저전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BJT의 특성 자체도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지금도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아직도 200mm, 이 파운드리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유도 300mm가 되면은 뭐 EUV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이제 나노미터 단위 이제 공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200mm에서는 아직도 뭐 마이크로미터라든가 이렇게 큰 단위의 공정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 얘기는 결국 칩의 이제 사이즈도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션 자체도 이렇게 딥하게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의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션도 딥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구조 자체도 고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능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형 특성이 이제 좋아서 아날로그 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0하고 1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형 특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중간중간에 신호 같은 것도 미세하게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스펫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회로에서는 다 대부분 대체가 됐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모스펫은 스몰 사이즈, 샬로우 정션, 저전력, 그러니까 스위칭형 디지털 회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날로그 회로에는 아직도 BJT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스펫이고 여기 이제 BJT의 이제 가장 큰 특성인데, 아까도 이제 위에서 보셨지만 여기에 이제 이미터 전극이 되고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베이스에 신호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미터 여기에서 여기로 전자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는데 베이스 전극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 H는 이제 전공인데 전공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에 전자들이 이 베이스 전류에 힘을 입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쭉 연결되면 여기도 컬렉터가 되죠. 여기도 이제 베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이미터에 있는 전극과 컬렉터에 있는 전극을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전자는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전류는 사실 반대로 되겠죠. 전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그래서 모스펫 같은 경우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 캐리어가 이제 움직이지만 BJT 같은 경우는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이렇게 큰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